선생님,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귀여워해서 나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 아빠는 내가 우는 게 귀엽대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혼란이 와.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 내 아이가 장난꾸러기래.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친구에게 똑같이 장난을 친대. 그럼 A라고 하는 아이는 내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잡기놀이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신호로 이해를 하고 도망을 간대. 그런데 B라고 하는 아이는 내 아이가 본인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울어버린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교사에게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하고 고자질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 아이는 의도는 뭐야? 장난이지. 함께 놀자는 건데 B라고 하는 아이는 울어버려.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네?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내 아이는 억울한 포지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야.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 어렵지? 어렵지.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 그런데 현장에는 이런 아이들이 존재해. 장난을 치되 상대를 봐가면서 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 상대의 기분을. 장난을 치는 기준은 누구여야 하냐면 나는 장난이다 하지만 상대방 아이가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멈춰야 되는 게 맞아. 상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 상대 표정과 기분이 기준이 되어야 돼. 나는 장난이었다 하여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멈춰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상대방 아이가 유난히 예민한 경우라면 그렇다면 내 아이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자라고 느끼는 아이에게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한 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 되는 거네. B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상황 파악이 끝났다면 나는 장난이라도 그 아이에게는 장난을 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게 내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고. 어떻게? 어렵잖아. 방법이 있어. 있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 분석을 촘촘하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나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지고만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 유치원 현장에서 장난을 쳐도 되는 아이, 장난을 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를 기가 막히게 맛깔나게 구분하여 몸으로 장난칠 수 있는 친구들과는 끝없이 몸으로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다가도 정적으로 놀아야 되는 친구들 앞에 가면 딱 포지션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은 진짜 사회성이 높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오롯해. 부모가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 친구는 장난으로 한 거,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도 나는 다 지금 피해자인 거야. 난 무력한 피해자인 거야. 저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피해를 줬어. 모든 인지적인 사고를 이렇게 왜곡되게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 아이들도 부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보여.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사례를 설명할게.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있어. 선생님, 저 친구가 나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 때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장난친 건데요. 난 장난친 거예요. 난 같이 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장난친 게 맞아. 저 친구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 근데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 참여 수업 때 아빠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는 앞에 서 있고 아빠는 뒤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뒤에서 애 머리를 치셔. 이렇게. 그럼 그 아이가 하고 아빠를 돌아볼 거잖아. 근데 아빠 얼굴은 어떻게? 웃고 있나? 웃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빠의 얼굴은 웃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가 아빠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렇게 해. 아빠는 이 아이가 귀여운 거야. 나중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7살 되어서 선생님,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귀여워해서 나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 아빠는 내가 우는 게 귀엽대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혼란이 와. 그래.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나를 쳐. 나를 귀여워하기 때문에 나를 울려.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해. 이 시기 때 아이들은 상대의 의도를 추상적으로 추론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인지적 사고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는 단계거든. 그렇다면 부모가 나를 공격하는데 웃고 있네? 아,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부모에게서 배운 거 그대로 친구들에게 적용을 하지. 난 너 좋아해서 친 거야. 나 너랑 놀고 싶은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남편. 나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나를 괴롭히는 남자친구들이 없긴 했는데 내 친구 중에서 굉장히 예쁘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들이 정말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가고 치마 들추고 옛날에 고무줄 자르고 막. 고무줄 자르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남자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였는지 아니? 뭔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좋아하면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좋아하면 더 잘해줘야지. 그치. 좋아하면 더 상냥하게 지켜줘야지. 왜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냐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시대 때는 시대적인 폭력이 있었잖아. 그 시대 속에서 자랐던 우리가 부모가 되었잖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부모가 된 경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장난치는 거야. 내 아이가 귀여워서 툭툭 치는 거야. 내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네.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배운 아이들이 그대로 친구들에게 전달해. 그리고 자기는 진짜 억울하지. 전 정말 장난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장난이 그러네. 맞아. 부모에게서 배운 거 그대로 나는 좋아서 장난친 거야. 잘못된 거지. 그러네. 그리고 늘 나는 무력한 피해자야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아니? 아니?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뭐냐면 아기였을 때 아이가 지나가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다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니? 이 아이가 조심하지 않고 의자를 피해가지 않은 이 아이의 잘못이야. 그런데 의자 떼치. 여기 의자가 왜 있었어?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니? 돌이 보이면 돌아갈 수 있게, 건너뛸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돌멩이가 왜 있어? 하고 부모가 돌멩이를 치워주는 경우. 이 아이들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이 물건이 하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나에게 피해를 준 거야. 내가 이 물건을 피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아이에게 단단해질 수 있는 자유를 부모가 뺏어간 상황이야. 이 아이는 단단해질 수 있는 경험들이 다 제거되는 환경 속에서만 있었던 거야. 아이는 더 유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원상복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친구들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나를 치고 부딪혔다는 것을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이 아이들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한 피해자지. 이해가 된다. 모두 남 탓인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어 하는 것으로 인지적인 사고를 고착해버린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친구가 정말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장난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장난을 이해 못하는 아이다. 그리고 장난치지도 않았어.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건데도 본인을 공격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친구들과만 어울릴 수 있냐면 다 자신을 맞춰주는 친구들과만 어울릴 수 있어. 주변에 이제 신혈을 거느려야지. 근데 세상 사회가 그렇니? 초등학교만 되어도 친구들이 이 아이 주변에만 가면 이 아이는 선생님에게 다 고자질하네? 울어버리네? 그럼 눈치 빠른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 주변으로 가는 걸 거리두기 해. 가까이 가지 않지.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외로워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결론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너무 간단해, 남편.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내 아이가 귀하면 소중하게 대하고,
야단칠 때는 화난 표정하고 칭찬해줄 때는 웃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분명히 행동으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툭툭 쳐.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 그리고 말로는 네가 귀여워서 그렇대. 인지 왜곡이 막 발생되는 순간이지. 맞네. 어떻게 해야 돼? 야단칠 때는 너 잘못한 거야. 너 멈추거라. 뭘로? 표정이랑 말투랑 몸짓으로 네가 잘못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분들 있지. 하지마. 아빠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아빠의 표정은 웃고 있네. 이 아이는 사과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다.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야. 요즘 아이들이 사과를 할 줄 모른다잖아.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만 미안해 이러면 사과냐? 이거 사과 아니야. 사과는 맥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미안함이 표현될 수 있어야 돼. 눈빛으로도 그래. 표정으로도 맞네. 몸짓으로도 진짜 너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사과를 많이 들어본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맞네. 이건 부모지만 엄마 아빠가 이건 진짜 미안하다. 엄마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 부족했다. 이건 엄마 아빠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사과를 들어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도 사과할 수 있다고. 고맙다는 표현도 요즘 아이들이 진짜 많이 못한대. 고마워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고맙다 고마워. 그래 그래 고마워. 표정은 하나도 안 고맙네. 그래.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 떼치 너를 다치게 한 모든 것들은 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읽어줄 수 있어야 돼. 돌뿌리 있는 거 보지 못했구나. 다음번에 돌이 보일 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여기 왜 돌이 있어? 하고 돌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부딪혀서 이 의자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의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자가 있었을 때는 부딪히지 않게 돌아가자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읽어준다는 건 타인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내 아이 편만 들어주는 게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주는 건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대할 때 생산적으로 상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진짜 중요하지. 와. 심리적인 용어 중에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 남편 들어봤지? 스키마는 뭐냐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인 어떤 일련의 가정 속에서의 사고 그리고 행동 패턴을 이야기를 해. 아이들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바로 떠오르는 그 스키마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정보 처리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이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러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네, 나는 피해자야 하는 스키마를 꺼내 쓰지 않도록. 사과는 웃으면서 미안하다 하는 거지. 하는 스키마를 꺼내 쓰지 않도록. 좋아하며 툭툭 건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스키마를 꺼내 쓰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정확한 정보 처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스키마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니? 부모가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맞다. 내가 늘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거든. 아이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에서 보고 배운다고. 부모가 아이에게 정직하게 사과하는 거, 부모가 근사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사랑하면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소중하면 놀리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넌 소중해 하고 안아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정확한 스키마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도 정확한 스키마를 적용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저 아이는 왜 저래? 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왜 그러니? 이렇게 내 아이를 탓만 하는 부모도 계실 거고,
아니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건데 저 아이가 해석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맞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친구들에게는 장난을 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확한 지침으로 아이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인 아이들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네.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맞네. 큰다고. 정확한 지침 속에서 큰 아이들은 친구가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해. 그런데 부모가 툭툭 치면서 장난이다 난 니 귀여워서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컸던 아이들은 친구가 자기를 툭툭 쳐. 그럼 어떡해? 장난으로 받아들여. 익숙한 거야. 친숙한 거야. 그래. 불편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치는 장난을 그냥 무력한 피해자처럼 당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쳐놓고서 나 장난이다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로 클 수가 있다는 거고, 성향에 따라서 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친구들이 쿡쿡 쳤을 때 아 맞아 우리 아빠도 장난으로 나 쿡쿡 치지 저 애정 표현이야 이렇게 잘못된 인지적인 왜곡을 가져버리는 아이, 이 아이들이 일명 호구되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 아이가 무력한 피해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처리를 가질 수 있는 인지적 사고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스키마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정답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부모를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있지. 내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제 그러면 난 누구를 닮고 싶을까 해서 내가 모델링한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야. 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모한테 자랐지만, 내 성격은 좋은 방향으로 스키마가 형성됐다. 가능해. 가능해? 내가 며칠 뒤에 또 영상 하나 더 찍을 건데, 그건 남편 타고나는 심리적인 기제가 아니라 훈련에 의한 거래. 그래서 내가 나만의 롤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인생에서 스승 같은 사람, 닮고 싶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대. 후천적인 거네. 나 후천적이지. 나 완전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잖아. 이게 궁금했어. 훈련 가능해. 내가 만약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환경 속에 못 자랐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 얘기 드리고 싶어. 나 며칠 뒤에 자세하게 영상 찍을 건데 나도 훈련된 사람이잖아. 그렇다.